이 앞으로 60간지를 공부하려면 이 간지의 정체, 간지의 본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런 생각은 이 사주팔자를 통변하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이 60갑자를 사주팔자 귀룡하복을 판단할 때 사용하는 도구로 활용하지만 이 60갑자는 지구 자연의 시공간 변화를 표현한 것이기에 명리학의 모든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간지 구조는 극히 간단하게도 이 청간과 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간단한 문제가 아닌 이유는 이 지지에 지장간을 품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간지를 이해하려면 이 청간 10개, 지지 12개, 그리고 지지에 담겨진 이 33개의 청간들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참으로 다행한 것은 이 선인들이 지장간을 우리에게 남겨주어서 시공간의 순환 원리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 무엇도 시간의 정체를 설명하지 못하는데 오로지 지장간만이 완벽하게 설계된 시간과 공간의 순환 원리를 명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먼저 이 사주팔자에 있는 간지의 구조를 좀 정리해 볼까요? 이 첫 번째, 이 청간 4개, 지지 4개, 그리고 이 간지 4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 간지와 간지가 조합하면 또 모종의 의미를 도출합니다. 세 번째, 이 청간들의 글자들이 또 조합하면 모종의 의미를 도출합니다. 이 청간 조합이라고 하죠. 삼자 조합이 있습니다. 예로 을개무, 임갑병, 병경임 등의 조합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이 지지끼리 또 조합하면 형충파해라 부릅니다. 다섯 번째, 이 청간과 지장간의 관계를 살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지지와 지장간의 관계를 살필 수 있습니다. 한번 이 갑자 간지로 한번 구조를 살펴볼까요? 이 갑은 이 청간, 시간, 에너지이고 끊임없이 움직이며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이 자수는 지지로 물질, 육체, 환경, 공간을 상징하지만 이 시간이 없으면 움직이지 못합니다. 또 임수와 개수는 지장간으로 이 자수 속에 있는 임수와 개수를 지장간이라 부르는데 이 지장간은 지지에 숨겨진 시간으로 이 지지를 움직이게 하고 무령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 갑자간지를 좀 살펴볼까요? 이 갑은 이 청간이요 에너지이며 기라고 부릅니다. 이 3000년 전에 60갑자를 만들었던 이유는 자연의 순환 이치를 깨달았기 때문이죠. 갑에서 개로 갔다 다시 갑으로 순환하는 이유는 지구가 회전하기 때문입니다. 이 고대의 변화하는 이치를 주역이라 표현했죠. 이 자수는 지지라 부르고 물질, 공간, 환경, 육체를 상징합니다. 만약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에 이 지구 공간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삶의 터전이 없기에 이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죠. 다만 이 지지는 이 지장간과 상관없이 고유한 공간 특징을 갖습니다. 예로 6월의 공간에는 가을로 수렴해야만 하고 또 묘월의 공간은 봄으로 발산하여 이 새싹을 길러내는 공간입니다. 또 이 임수와 개수는 이 지장간이고 이 지지를 지배하는 시간입니다. 이 지구 공간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반드시 이 청간의 지배를 받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 공간을 지배하는지 알려주는 것이 바로 지장간입니다. 갑자의 경우 없었던 존재가 드러나는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시간입니다. 자수는 공간으로 이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데 그 속에서 이 개수가 폭발하여 겨울에서 봄을 향하여 가죠. 자수는 그럼 어떤 방식으로 폭발할까요? 이런 이치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지장간을 살펴야 합니다. 이 자수에서는 임수와 개수가 있는데 임수의 무한응축 속성이
개수의 폭발작용으로 바뀌면서 봄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자, 이 간지 구조의 특징은 이 청간과 지지 사이에 텅 빈 공간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모양은 이런데 이런 이유는 이 간지가 반응하려면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2012년 이 노아라는 영화를 보면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고 땅과 접촉하는 순간에 땅이 즉각 반응하면 이 초목이 우거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하늘과 땅이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기에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고, 이런 이유 때문에 삼합운동과 간지 배합이 다른 것이죠. 하늘과 땅이 즉각 반응하면 갑인 간지로 시작하지만 실제로는 이 갑이 해수에서 장생한 후 시간이 흘러서 비로소 인에서 걸록을 만납니다. 여기에서 시차가 발생하고 이 청간과 지지 사이에 모종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즉 청간이 지지에서 어떤 공간을 만났느냐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는 거죠. 예로 이 갑진의 경우 갑이 이 진토 공간을 지배하지만 이 갑목이 좋아하는 임수가 없고 이 개수만 있기에 땅속에 먼저 하강하려는 속성을 가진 이 갑의 활동이 적절하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부부라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이 갑이 진토를 다스리는데 이 지장간에 을개무가 있으니 이 갑과 을개무의 시공간이 달라서 이 적절한 조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이 갑목은 이 임수에 의지하고 이 기축의 땅에서 안정을 취하는데 이 진월은 수기가 말라 불안정한 터전이죠. 이런 상황에 처한 이 갑목은 이 진토를 떠나 임수와 이 기축을 찾아야만 안정이 됩니다. 만약 이 해수와 임자가 있어서 이 진토의 땅에 물을 공급한다면 문제를 해소할 수 있지만 이 갑은 진토에서 이 안정을 취하려 해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 갑진 간지의 배우자 조합은 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 지장간 구조를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도 이 간지 구조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 지장간에 있는 글자들을 이 청간 조합으로 또 간지 조합으로 또 지지 조합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죠. 예로 인월의 지장간에는 이 무병갑이 있습니다. 이 지구터전을 의미하는 이 무토를 제외하고 두 글자 병화와 갑목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간으로 바꾸면 갑병이고 이 간지 조합으로 바꾸면 병인입니다. 이 갑목이 이 지지로 내려오면 인목이 되니까 간지 조합으로는 병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 병갑을 이 지지 조합으로 바꾸면 갑목은 인목이 되고 이 병화는 이 사화가 되니까 인사형 조합입니다. 이런 식으로 글자를 분석하면 이 월지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이 청간을 한번 볼까요? 청간 조합을. 이 청간 조합은 이 갑목이 이 병화를 생하기에 좋다고 느끼지만 이 갑목은 겨울에 사용하고 이 병화는 여름에 사용하는 에너지이기에 이 갑이 병화를 생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병인은 이 인목에서 갑은 강하고 이 병은 겨울에 아직 미약한 상태이기에 이 병화가 힘을 받으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지지로 인사형을 한번 볼까요? 이 지지로 인사형을 한번 살피면 인중의 갑목이 이 사중의 병화를 생하니라 생기를 잃기 쉬운 조합입니다. 즉 갑목의 지장간 내부에는 스스로 이렇게 인사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인목이 상하면 육체,
이 질병이 생기거나 육체에 질병이 생기거나 사고가 발생하거나 관제수가 동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살폈으면 이 인월에 가진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인월의 시공간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 궁통부감에서는 인월의 화기가 필요하다라고 이 단편적으로 생각하지만 이렇게 인사형하는 상황에서는 임목이 상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임수나 해수를 만나야만 합니다. 이 개수나 자수는 이 충분한 수기를 보충하기 힘들죠. 이 병화를 만나면 오히려 화기에 더욱 마르면서 이 임목이 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월에는 어떤 간지 구조가 가장 좋을까요? 임인, 갑인, 병인, 무인, 경인이 있는데 인월의 지장간 내부에서 이렇게 인사형하고 수기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기에 임인 간지가 가장 좋다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그러면 병인은 어떨까요? 병인은 반드시 수기가 보충되어야 한다는 이 단점이 있습니다. 예로 임수나 해수가 있어야만 하죠. 이 임인간지는 이 임수로 임목의 수기를 공급하여 임목의 뿌리를 키웁니다. 따라서 적절한 물상은 부동산, 교육, 사업 등이죠. 이 천간으로 올리면 임인이 임갑조합인데 임갑으로 임수가 갑을 통하여 자신의 의지, 사상, 생각을 확실하게 드러냅니다. 이때 대운이 이 화운으로 흐르면 임갑병 삼자조합을 이루어서 발전하는 겁니다. 보통 느낌으로는 이 임인간지를 임수가 이 임목 속의 병화를 꺼트리기에 이 병인간지가 더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월의 시공간에서는 병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죠. 겨울에 땅 속에서 임수 에너지로 하강하여 뿌리 내리기에 추운 겨울이라 자라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연에서는 이 인간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땅 밑으로 뿌리 내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주의 문을 좀 살펴볼까요? 자, 임자, 임인, 이모, 경술시에 태어난 남자가 있습니다. 이 서태지 사주팔자라고 하는데 전형적인 부자사주죠. 이 임인월의 대운이 사오미로 강하게 흐르고 이 임갑병, 그래서 임갑병 삼자조합을 이루어 발전합니다. 이 병인월이 아님에도 이 발전을 이루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자, 하나 더 볼까요? 이모, 이민, 경술시에 태어난 역시 남자가 있습니다. 이 조화 원역에서 도덕에 올랐다고 합니다. 이 구조도 이 병인월이 아니고 이 병화가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도덕이 되었습니다. 자, 이 진술충미 토의 지장간 속은 더욱 복잡합니다. 이번에는 지장간, 이 진월의 지장간을 좀 들여다볼까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 무토를 빼고 을목과 개수만을 활용하여서 이 진월의 시공간을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을개, 이 개수가 을목의 성장을 촉진합니다. 이 진월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지장간에서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개수가 이 을목의 성장을 촉진합니다. 간지로 바꾸면 개묘인데 이 을목이 이 지지로 내려오면 묘목이니 개묘 조합을 이룹니다. 개수가 이 봄비를 내리듯 이 묘목의 색싹을 키웁니다. 또 이 지지로 한번 내려볼까요? 자묘가 되겠네요. 개수가 자수가 되고 이 을목이 묘목이 되어서 자묘형 조합을 이룹니다. 자묘형 조합. 이 진월에서 발생하는 가장 실질적이고 큰 문제죠.
이 진월은 신자진 삼합운동을 마감하니까 이 수기가 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개수가 을목을 키우는 과정에서 반드시 온기를 올려야 하기에 수기는 점점 말라갑니다. 따라서 이 자묘형이 발생하는 이유는 이 자수가 이 묘목을 키우고자 수기가 부족해지는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 수기가 부족해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생명수가 부족해지고 이 묘목의 성장에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따라서 이 진월의 지장간에서 암시하는 문제는 불임, 조산, 미수가, 체외수정, 입양 등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조합이 바로 자묘진 불임 조합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이해하면 진월의 시간간에서 이 무엇이 필요로 하는지를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수기를 보충해 주는 것이 이 진월의 시공간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줘야 할 문제입니다. 이 진토는 물텀벙이라는 표현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럼 예문을 하나 들어볼까요? 무술병진, 정묘, 갑진시에 태어난 여자가 있습니다. 이 중년에 두 아이를 낳았는데 모두 병으로 잃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진토 속에 수기가 부족하여서 마른 땅이라 이 생명체의 성장이 어렵다는 겁니다. 십신으로 이 상관이 많으니까 자식이 많다고 통변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진토 속의 개수가 말라 을목 새싹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이 자식궁에 있는 간목의 성장 발육에 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술토의 지장간도 한번 관찰해 볼까요? 역시 이 무토를 빼고 신정을 가지고 이 술토 안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간 조합으로는 신정, 또 간지 조합으로는 유 되겠네요. 이 신금이 또 밑으로 내려오면 유금이 됩니다. 또 지지 조합으로는 오유파인데 이 정화가 지지로 내려오면 이 오화가 되고 또 신금이 지지로 내려오면 유금이 되니까 오유파 지지 조합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씩 좀 들여다볼까요? 이 정화가 이 신금에게 열기를 가하면 이 신금이 그 열기를 받아서 내부에 저장합니다. 이 정화는 이 신금에게 열기를 빼앗기고 점점 무력해져 갑니다. 이런 관계를 이 극으로 살피면 이 정화가 이 신금을 극한다고 이해하지만 실제로는 정화가 이 신금을 생하는 화생금 관계입니다. 이렇게 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정화가 이 신금에게 열기를 가해 주어야 이 해월에 정임합하여서 이 신금이 이 간목의 무령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흐름은 자연에서는 필연적입니다. 하나라도 빠뜨리면 겨울에 땅속에서 뿌리 내리지 못하고 봄에 새싹이 땅 위로 오르지 않기 때문이죠. 이것을 간지로 살피면 정유간지인데 이 유금의 입장에서 보면 이 정화의 열기, 이 정화의 수렴 작용이 반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금은 이 열매로 딱딱하게 완성된 이 열매와 같아서 이 더 이상의 화기를 원하지 않지만 이 정화가 열을 계속 가하기 때문이죠. 계속 유금에게 열기를 가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런 과정에서 정화의 에너지는 점점 무력해져 간다는 겁니다. 이 보통 생과 극의 관계를 판단하기에 이 극이 일부만을 고려하는 습관에 젖어 있습니다. 예로 이 정화가 유금을 극하면 정화는 극하는 주체이기에 전혀 문제가 없고 이 유금만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하죠. 또 예로 이 임수가 이 갑목을 생할 때 이 갑은
이 임수의 생을 받아 좋으며 임수의 에너지는 이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갑의 에너지가 이 생을 받아서 증가하는 만큼 임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에너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정화가 유금에 열기를 가하면 결론적으로 이 정화의 에너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무력해져 가는 거죠. 이런 이치를 이 오유파로 살피면 더 명확합니다. 이 오유파의 과정은 오유, 오미, 신유 이렇게 순차적으로 지나는 과정에서 이 오화로 금 열매를 단단하게 만들어 완성하는 흐름이죠. 그런데 이 중간 단계인 미신호를 거치지 않고 오화와 이 유금이 바로 만나는 경우를 오유파라고 하는데, 이 오화가 유금에게 급하게 열기를 방사하면서 자신의 에너지를 빠르게 빼앗겨 버리는 경우입니다. 미신호를 거쳐야 하는데 거치지 않으니 이 오화는 유금에게 자신의 에너지를 빠르게 줄 수밖에 없죠. 따라서 이 유금이 고통받는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오화도 무력해져 가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파라는 명칭을 부여한 이유죠. 이 유자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수가 폭발하면서 이 딱딱한 유금의 무령을 너덜너덜 거리게 만들어 버리기에 이 유금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형파의 개념은 앞 글자가 뒤 글자에 의해서 자신의 에너지와 자신의 무령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이 정화가 무력해지는 수월의 시공간에서는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당연히 이 정화의 기세를 공급해서 적절하게 열기를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수월이 이 화기를 반기는 이유죠. 다만 이 화기가 증폭되는 과정에서의 문제는 생명체들이 이 생기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유금, 이 시종자가 화기를 내부에 축적하는 과정에서 살기가 더욱 강해지기 때문이죠. 특히 술월은 진월이나 미월과 달리 가을에 이 열매를 수확하여서 저장하는 창고와 같아서 생기가 전혀 없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이 술월의 공간을 살필 때는 생기와 살기의 문제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자, 임술, 경술, 무인, 갑인시에 태어난 남자가 있습니다. 임자대운 우류년에 전봇대를 수리하던 중 차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주팔자 안에서 인술 조합이 있을 경우에 살기가 있구나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예로 이 몸을 다치거나 수술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천간으로 올리면 갑무 조합과 같아서 이 갑이 마른 무토의 땅을 찔러버리기에 무토, 이 육체가 상하기 때문입니다. 또 이 경술월은 이 살성이 강하여 반드시 이 병화나 정화로 이 경금의 난동을 통제해야 하는데, 이 구조는 경금이 이 임수에 풀어지면서 방탕하고 통제가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이 문제는 이 경금이 임수로만 가면 기술, 예술, 방탕과 같은 물상으로 활용하지만 이 갑목이 사주팔자에 있으니 충할 수도 있는 거죠. 임자대운이 오면 이 경금이 더욱 방탕해집니다. 그리고 을유년, 이 을생기가 심하게 상하면서 사망했습니다. 자, 그럼 하나를 더 볼까요? 정의, 경술, 임술, 을사시에 태어난 남자가 있습니다.
을사대운 임신년 1992년 부인과 사별하였습니다. 일지를 기준으로 이 술술이 복음이니 결혼이 불미하고 특히 연애 이 정화가 십신으로 정제에 해당하며 일간과 합하니 첫 부인이 분명하지만 이렇게 연간에 멀리 떨어져 있으면 첫 결혼은 이별이나 사별하기 쉽습니다. 이런 구조를 가진 상태에서 임신 연애에 이 정화와 합하여 첫 부인과의 인연이 끝난 것이죠. 다만 이 사별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이 술토의 이 살성이 강하고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자, 지장간으로 돌아가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볼까요? 이 자묘우유 지장간에는 동일한 오행이 들어있으며 이 양기가 음지로 바뀌니 에너지가 이 물질로 전환되며 그 속성은 혼선, 변화, 변동을 의미합니다. 왜 자묘우유에 그렇게 혼란스러울까요? 예로 이 자수의 지장간에는 임수와 계수가 있어서 이 응축으로 조용하던 임수가 빅뱅처럼 계수로 폭발하면서 혼란이 생깁니다. 이 묘목의 경우도 이 갑에서 을로 바뀌니 이 땅 속에서 뿌리 내리던 갑이 땅을 뚫고 올라오면서 이 시공간이 갑자기 변하는 겁니다. 또 이 오화에서는 병화의 분산작용이 갑자기 정화의 수렴작용으로 줄어들면서 병목 현상으로 난리가 납니다. 유금은 또 이 경금이 병화에 의해 부피를 확장하고 강화작용을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게 달하면 이 신금, 완성된 물질로 뚝 떨어져 나옵니다. 묘목은 땅 속에서 땅 밖으로, 또 유금은 땅 위에서 땅 아래로 공간 환경이 크게 바뀌면서 혼란이 발생하는 거죠. 이렇게 자묘오유 지장간에서는 보이지 않게 기가 질로 바뀌는데 어떻게 변화하는가는 반드시 시공간을 살펴야 합니다. 이 정묘간지를 예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 묘목의 지장간에는 갑과 을이 있는데 이 갑에서 을로 점점 변화합니다. 이 정화의 입장에서 보면 이 갑은 기운이 점점 쇠하기 시작하고 이 을은 점점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이 정화는 갑이 강할 때는 이 갑을 활용하다가 또 이 을이 강해지면 을을 활용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정화의 입장에서 이 묘목의 변화 과정은 학업, 직업의 변화, 배우자의 변화를 암시하는 겁니다. 사주의문으로 좀 볼까요? 이 구조의 월지가 묘목이니까 이 시간에 따라서 갑에서 을로 변화합니다. 이 묘목이 어떻게 변하는지는 이 대운에 따라 판단하면 되는데 이 대운이 화기로 흐르면 을의 기운은 상승하지만 갑의 기운은 무력해지고 이 미토에서 묘지를 만나기에 갑에서 을로 변화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갑은 겨울에 하강하여서 뿌리 내린 후 상승하기에 이 갑은 내부에서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고 기획하는 데 적합하지만 실행은 약하죠. 만약 이 갑에서 을로 바뀌면 이 땅 밖으로 나온 이 을은 새싹과 같아서 기획보다는 직접 몸을 활용하여 움직이는 것에 적합합니다. 이 여명은 영문과를 나와서 이 섬유 관련 에이전트에서 미국 오더를 진행하다가 갑이 무력해지는 오대운에 이 직장을 그만두고 다시 공부하여서 현재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이 갑에서 을로 변화하는 과정에 직업의 변화를 준 것입니다. 또 다른 예문을 좀 살펴볼까요? 갑진 기사 을유일에 태어난 여자가 있습니다.
이 일지가 유금으로 이 지장간에는 경금과 신금이 있으니 시공간 흐름에 따라서 경금에서 신금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이 대운을 살펴보면 이 경금은 점점 무력해지고 이 신금은 적절한 시공간을 만난 겁니다. 따라서 이 경금의 에너지 특징이 점점 이 신금의 에너지 특징으로 변화하는 거죠. 이 을축대운 남편과 별거를 시작하고 이 결과적으로 이 추군에 이혼하였습니다. 동일한 유금이지만 이 처음에는 경금의 속성이기에 을경합으로 짝을 이루다가 점점 이 신금의 에너지 특징으로 바뀝니다. 이 을목은 좌우 펼치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 신금 남편이 그 움직임을 극도로 제한하면 이 을목은 그런 에너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이 남편의 태도나 행동을 사랑으로 느끼지 못하고 이 괴롭힌다고 생각하기에 견디지 못하고 이혼한 겁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방식으로 올해 경자년을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좀 살펴볼까요? 이 자수에는 임수와 계수가 있고 또 그 공간 위에 경금이 있습니다. 응축 에너지가 폭발하는 과정에 이 천간 경금에 있는 상황인 거죠. 올해 경자년 이 상담하는 현장에서는 무엇을 가장 많이 들었을까요? 대부분 질문 사항이 무언가를 바꾸려고 하는데 어떨까요? 입니다. 직업을, 직장을, 차를, 남편을, 부인을, 국가를, 애인을, 집을, 사무실을, 공장을 바꾸려고 하는데 어떨까요? 마트를 운영하는데 장사가 안 돼서 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려고 합니다. 어떨까요? 올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공통적으로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를 이 복습 차원에서 10공도로 한번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갑에서 출발하고 이 경에 이르면 이 갑을 충하여, 경금은 갑을 충하여 갑의 출발을 막아버리고 이 변화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년에는 이 갑의 행위를 적절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갑은 이 새롭게 출발하는 거와 같은데 이 갑을 포기하고 변화를 주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이 경금 때문에 갑이 변화를 주고 출발해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이런 이유로 무엇이든 변화를 주고 바꾸려고 합니다. 이 바꾸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신기하게도 바꾸기 싫어도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런 일이 없는데요. 그럼 육체가 상하거나 수술하거나 병에 걸리거나 관제구설,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이 경금이라는 시간, 이 에너지는 반드시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지배하는 겁니다. 이 기존에 있는 방식으로는 이 경금이 이 내 사주팔자에 있으면 이 십신으로 무엇인가를 따지고 재성이면 돈을 벌고 인성이면 공부를 하거나 승진한다고 판단하지만 십신은 십간의 극히 일부를 표현한 것에 불과한 겁니다. 만약 갑일간이 이 경자년을 만나면 십신으로 편간의 영향을 받기에 이해는 하지만 갑일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9개의 일간들도 동일한 에너지 영향을 받는 현상을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갑일간만 편간의 영향을 받아야 하는데 왜 모든 사람들이 경금, 편간의 영향을 받을까요? 우리는 지구에 펼쳐지는 이 시간의 영향을 공통적으로 받는 겁니다. 하지만 이 개인적으로 갑일간이 가장 강하게 이 경자년의 편간 작용을 받는 겁니다. 올해 코로나로 잘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집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많죠. 이 경금이 가진 숙살 기운 때문에 갑의 움직임이 통제되었기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꿔야만 하는 근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십공도와 이 사계도와 시공도를 참조하여 청간합으로 살펴야 합니다. 경금은 여름에 배속되고 이 병화에 의해서 부피를 확장하는 열매이며 이 또 을경합으로 이 열매를 완성합니다. 이 바로 을병경 삼자조합으로 가장 물질적인 조합이죠. 따라서 이 경자년에 바꾸려고 하는 근본 원인은 바로 이 돈 때문입니다. 물질에 문제가 생겨서 보충해 보려고 하는 거죠. 예로 교통사고가 나서 이 차에 문제가 생겨서 이 돈을 써야만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물상도 이 경금 차량에 이 문제가 생기고 이 자수로 돈을 배출하는 겁니다. 달라 보이지만 결론은 돈 문제입니다. 또 장사가 힘들어서 견디지 못하고 이 새로운 일을 해보려고 하는 이유도 또한 돈 문제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지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 자녀는 신자진 삼합운동의 왕지이기에 이 왕하여 좋다라는 식의 이해는 옳지 않습니다. 청간에서 이 임수와 이 신금은 공통적으로 신자진 삼합운동을 하는 응축 에너지로 이 자수를 만나면 왕지를 만났다고 합니다. 이 표현을 오해하여서 이 일간이 왕하다거나 이 청간의 임수가 이 자수를 만나서 왕하여 좋다라고 이해하지만 신자진 삼합운동의 특징을 이해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신금과 임수가 이 동일하게 신자진 삼합운동을 하는 이유는 응축 에너지 작용을 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자수에서 응축 에너지가 극에 이르렀음을 표현한 겁니다. 이 응축 에너지는 저승사자, 블랙홀 이런 것처럼 만물을 최대로 응축시켜 버리기에 인간이 쓰기에는 매우 불편한 겁니다. 대부분 이 일간이 왕하거나 이 청간 글자가 지지에 통근해서 왕하면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경자년, 올해 이 신금이나 임수가 용신인 사람들은 이 자수에서 왕지를 만나니 매우 왕하고 좋을까요? 지금 현재까지 코로나 때문에 모두 힘들어합니다. 신금과 이 임수가 왕지 자수를 만나서 이 최대로 응축하기에 인간의 활동은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위에서 살펴보았던 이 지장간 변화 과정으로 살피면 또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이 자녀는 신자진 삼합운동의 응축 에너지가 폭발하여 전환하는 과정입니다. 극도로 응축되었던 상태에서 이 발산 에너지로 동하면서 이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출발점에 선 거죠. 즉 양기가 극에 이르러 음기로 전환하는데 이 신임의 응축 에너지가 최대로 극에 이르렀다가 폭발하는 과정에서 좌충우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응축되었다가 빅뱅처럼 폭발하는 과정이기에 자수, 안정적일 수가 없는 공간입니다. 자수만 그런 게 아니라 자묘오유, 이 왕지는 모두 이런 공간 특징을 보이는 겁니다. 자수는 응축 에너지가 발산 에너지로 폭발하면서 불안정해지고 이 묘목은 땅 속에 있다가 땅 밖으로 나오면서 또 좌우로 펼치면서 불안정해지고 이 오화는 이 병화의 분산 에너지가 갑자기 쪼그라들면서 불안정해지고 이 유금은 병화에 의해서 부피를 확장하던 이 신금, 이 경금이 이 신금으로 분리되면서 땅 밑으로 추락하기에 불안정해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추론 과정을 정리해보면 이 경자 간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청간에서 경금 에너지의 특징을 먼저 살피고 을경합을 살피고 지지에서는 자수의 시공간 특징을 살핀 후 지장간 내부에서의 시간 변화 과정을 살피고 마지막으로 삼합과 연결해서 그 의미를 확장해야만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금은 이 갑의 출발을 방해하며 이 변화를 요구하고 또 을경합으로 이 물질을 추구합니다. 자, 이제 자수를 볼까요? 자수는 이 지장간에 임수와 개수가 있기에 응축했던 에너지가 폭발하면서 상황이 급변하거나 불안정해집니다. 또 이제 삼합으로 보면 신자진 삼합의 특징대로 이 수기의 흐름인 전송 전파 작용이며 어둠, 조폭, 불법 행위를 암시합니다. 이렇게 가장 기본 개념을 잡아내면 간지의 뜻을 추론하기가 수월해지면서 무조건 외워야 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만약 의미를 확장하고 싶다면 청간합뿐만 아니라 청간충의 상황을 추가로 살피면 되는 겁니다. 또 지지는 삼합운동의 육합작용을 추가할 수 있고 또 충작용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무령으로도 살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예로 이 경자, 이 경금은 이 자수에서 폭발하기 전까지는 딱딱한 상태입니다. 이 자수에는 임수와 개수가 있는데 임수는 극히 딱딱한 상태에 있다가 이 개수에 이르면 팝고 튀겨지듯 폭발합니다. 경금, 이 딱딱한 경금이 폭발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딱딱했던 무령이 폭발하듯 사방으로 튕겨나가는 물상을 상상해 보세요. 핵폭탄이 터졌는데 그 위에 경금의 에너지가, 경금 무령이 갑자기 핵폭탄 작용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딱딱했던 경금의 모양이 폭발하면서 쪼개지고 사방팔방으로 튕겨져 나갑니다. 파편이 튀기고 금 속성에 의해서 갑을 생기들이 파편에 맞아서 상합니다. 마치 코로나가 전 세계로 퍼져가는 모양과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좀 더 의미를 확장해 보면 폭발하면서 이 원래 무령이 상해버리면 다시는 그 무령을 회복하기 어렵거나 또 유지하지 못합니다. 예로 차가 고장나면 고쳐서 쓰지 못하고 또 새 차로 바꾸거나 이혼을 하면 다시는 만나지 못하며 원래 있었던 기계장치가 고장나면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꿔야 하며 이 정부 체계가 무너지면 원래 체계의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간지를 학습하는 과정을 이제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청간과 지지의 에너지를 학습하고 청간합, 지지 삼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또 좀 더 확장하고 싶은 분들은 이 충과 육합도 가미하여 살피고 이 무령과 신사를 추가하여 살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간지 학습 과정에 필요한 청간합, 지지 삼합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